안녕하세요. 권토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 학생 백과 환경 자율탐구라는 책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건축과 토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소개할 챕터의 제목이 마을이 땅을 관찰해보자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삼림이나 논밭처럼 땅에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요즘 시대에는 포장된 도로와 주택 등이 많이 세워져서 빗물이 거의 스며들지 못하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는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고 길이 포장되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한편에서는 생물들이 생활 공간이 없어져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사진과 같이 알갱이가 굵은 아스팔트를 이용한 도로는 그 틈새로 아래 지반이 물이 잘 스며들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이 사진과 같이 보통 이 포장 도로에는 비가 내리면 파인 곳에 물이 고이지 그것이 아래 지반으로 잘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에서 필요 이상으로 땅이 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베스트 학생 백과라는 책에는 물이 개는 곳의 땅을 찾아보자는 학습 활동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나시면 이런 학습 활동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은 위 사진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콘크리트의 바닥 부분에는 잡초가 자라나지 않고 그 사이 틈새로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 사진의 계단은 틈새가 더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져 있어서 더 잡초가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고, 이것이 환경공학적으로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인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을 쾌적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주거지나 마을이 환경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로는 녹지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잡목림이 있는 주택지가 있고, 이 사진처럼 가로수가 심어진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소에 따라서 녹지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특히 공기 냄새, 조용함의 차이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의 상태와 교통량이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상가가 형성된 곳의 도로와 이 사진과 같이 번화가의 큰 도로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도시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도로망의 형성입니다. 우리는 도로의 상태를 비교할 때 도로의 정비 상황, 교통량, 가로수 등의 차이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이 베스트 학생 백과라는 책에는 학습 활동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환경 지도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선조들이 환경관이라는 챕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거 생활과 환경관으로는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그 구조와 공간, 배치, 재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배산임수가 있는데, 배산임수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마을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집, 나무, 흙 등 모두 살아 숨쉬는 재료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고, 흙으로 만든 집은 여름에는 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열을 흡수합니다. 창호지는 공기 구멍이 있어서 순환되고, 또 지붕 위 곡선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문화적 요소와 환경관으로는 액을 물리쳐 주기를 기원하는 장승과 농사가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돌신, 마을이 수호를 소망했던 소떼, 풍요를 기원하던 벽가리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에는 보충학습이라는 것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전통주택은 겨울을 나기 위해 온돌방,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마룻방과 대청, 그리고 부엌으로 이루어졌고, 겨울에는 외풍 차단을 위해서 병풍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챕터는 도시화와 환경 변화입니다. 먼저 도시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도시화란 농사를 짓는 지역에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좁고 흙으로 된 도로는 넓은 아스팔트 도로가 되었고 예전에는 대다수가 1차 산업에 종사였지만 이제는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화의 조건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주민이 상당수가 상공업에 종사하며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와 도로의 포장과 같은 토목기술과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미래의 도시 대 농촌의 인구 비율로서 위 그래프를 보면 빨간 선이 도시 인구 수이고 파란 선이 농촌 인구 수인데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 6대륙이 모두 빨간 선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파란 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화는 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100년에서 200년 전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산업 발달이 늦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도시화의 정도는 보통 전체 인구 수에 대한 도시 거주 인구 수 비율을 구하는데 여기서 도시 인구율은 전체 인구분이 도시 인구 곱하기 100을 하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도시 인구율은 80% 이상인 반면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구율은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화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도시화에 따라 농경지와 임야가 공업 및 주거 용지로 바뀜으로써 녹지나 농경지가 점차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위 왼쪽이 사진이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변화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현재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종합적 국토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오른쪽에 나온 표가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계획인데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이제 댐 건설과 환경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댐이란 약 5천년 전에 이집트에서 최초로 발명되었으며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관계수 이용, 홍수의 대비,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용수원 확보 등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로는 지반 침하, 지진 발생, 생물의 서식지 이동 및 확산, 토양 염류 증가, 지하 수면 변화에 의한 사면 불안정 침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댐과 마찬가지로 제방이나 이와 관련된 구조물 역시 종종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여기서 제방이란 물이 넘치는 것을 막거나 물이 저장을 위해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 쌓은 구조물을 뜻합니다. 이러한 제방이 야기시키는 환경 문제로는 먼저 홍수가 났을 때 범람원, 즉 하천이 범람하면 물에 잠기는 낮은 땅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제방이 불투성이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 제방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해 범람원이 자연적인 저수량이 감소한다는 것, 그리고 홍수가 지나간 후 파괴된 제방이 하류 쪽 범람원에 잠겨있는 물이 다시 하천으로 뽑아내지기가 어려워 제방이 오히려 홍수를 악화시킨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의 사례로는 나일강 상류에 건설한 아스완 댐 때문에 흙과 모래의 공급이 줄어 삼각주가 침식당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삼각주의 뜻은 강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흐름이 거의 없이 고여있는 물을 만났을 때 생기는 지형으로서 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건설과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자면 도로를 건설하면서 거대한 나무가 뽑히고 기묘하게 생긴 바위가 부서지는 등 경관을 훼손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동하거나 굴착할 때 토양이 침식되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베스트 학생백과 환경자율탐구라는 책에서 환경, 그 중에서도 건축과 토목에 대해서 알아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이 책을 통해 환경에 대해서 더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